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 시조 박혁거서의 왕후인 아령이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5년 기원전 53년 봄 정월, 용이 아령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자 할멈이 이를 발견하고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의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덕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자 시조가 이 소식을 듣고 거두어 왕비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아령이 태어난 곳인 아령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이라는 한자어는 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령이 우물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출산의 장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안전하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은 어둡고 습한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아령이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인 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신라에서는 궁을 의미합니다. 즉, 아령정은 아령궁입니다. 아령은 어둡고 습한 우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안락하고 깨끗한 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신라는 독특한 명칭을 다수 사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왕을 뜻하는 이사금입니다. 신라인의 언어를 통상의 한자로 해석하니까 이러한 해괴한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나정 역시 나궁입니다. 우물이 아닙니다. 정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중국 사서에도 실려 있는데 먼저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후한서에 적혀 있기를 부곡저 사람들은 해중에 남자들은 살지 않는 여인국이 있다고 한다. 전하기를 그 나라에 신정이 있으며 그곳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자식이 생긴다고 하였다. 태평어람 권 784의 내용입니다. 기록에서 옥저와 여인국이 언급되었는데 신라의 뿌리는 옥저이고 신라는 여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었으니 여인국은 신라 혹은 신라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록에 신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며 그곳을 들여다보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박창화 필사본에서도 신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지마기에 실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레후와 신정에서 성대의 혼례를 행하니 서광이 하늘에 이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정은 곧 신궁이고 신을 모신 궁입니다. 신라는 그곳에서 주로 혼례를 치루었으며 혼례를 치르면 아이가 생겨나니 후한서에서 언급되었던 우물을 들여다보면 자식이 생겼다는 이야기와 서로 상통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정을 실제 우물로 보았으나 정은 우물이 아니라 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전설 같은 이야기로 바뀐 것 뿐입니다. 삼국사기는 많은 이들이 많은 세월을 거쳐 만든
정사입니다. 정사에서 설옥, 설화나 신화를 언급하더라도 반드시 그 진실도 함께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삼국사기는 그러한 정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사가 제대로 된 역사를 전달하지 않으니 후손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시 탑동에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에서 아령이 태어났다고 여전히 사람들은 말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신라시조왕비 탄강유지라는 비가 존재하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1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학자들은 정천신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이 정천신앙을 탄생과 재생의 공간으로서 우물과 샘에 대한 신앙을 지칭하는 용어,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용어나 신앙은 없었습니다. 잘못 전해진 이야기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게 되고 그 새로운 이야기는 다시 거짓 증거물을 만들게 되고 그 거짓 증거물로 인해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무덤을 아령의 무덤이라고 하고 알 수 없는 우물을 아령이 태어난 장소라고 하며 알 수 없는 비석을 그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강요받습니다. 앞서 언급된 삼국사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아령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삼국사기는 용이 아령을 낳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전설상의 동물인 용이 사람인 아령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삼국사기가 더 이상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용이 사람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역사라는 것이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설옥, 설화나 전설을 전할지라도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삼국사기의 편자들은 저버린 것입니다. 용이 아령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은 아령의 어머니의 이름이 난룡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령의 아버지는 황룡대신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낙랑국을 세운 시길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에 용이라는 글자를 붙여 사용하였기에 낙랑국은 황룡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아령은 신라 출신이 아니라 황룡국인 낙랑국 출신이었으며 신라에 들어와 왕후가 되자 그녀가 사는 곳을 아령정, 즉 아령궁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앞서 삼국사기에서는 그녀가 아령정에서 태어났기에 그녀의 이름을 아령으로 정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아령이라는 이름을 본래부터 갖고 있던 낙랑국 출신의 여인이 신라의 왕후가 되었고 그녀를 위해 마련된 궁이 바로 아령궁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는 아령을 왕비 또는 부인이라고 칭하였는데 고대사에서 왕후와 왕비 그리고 부인은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조가 이 소식을 듣고 거두어 비로 삼았다. 삼국사기 혁거세 거서관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아령 부인이다. 삼국사기 남해 차차홍에 실린 내용입니다. 후와 비 그리고 부인은 모두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로서 후는 정처를 가리키고 비는 첩을 가리키며 부인은 그 아래 지위에 해당됩니다. 초기 신라의 규모가 비록 미미하였다고 하여도 박혁거세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처 아령 역시 왕으로 지칭하여야 합니다. 이 모두가 삼국사기 편자들의 만행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